서울 강남의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 펜트하우스의 창가에서 강민주는 손에 쥔 초대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42년 인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오늘 밤 네가 내 비밀을 알았다는 그 사실로 내 인생을 망쳐주마. 민준의 속삭임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하녀 이수아의 운명을 예고했다. 수아는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8살의 그녀. 매일 아침 민준의 집을 청소하며 그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던 나날들. 그녀는 알았다. 민준의 눈빛 뒤에 숨겨진 그 고독한 비밀을. 왜 나를? 수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초대가 단순한 굴욕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을 뒤집을 운명의 문턱이라는 것을. 파티의 밤이 다가왔다. 민준의 생일.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엘리트들 사이에서 수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간단한 드레스. 평소 유니폼과 달리 어색하게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 민준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서 오게. 수아 씨.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그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수아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떨림이 보였다. 민준의 비밀. 그 사랑의 고백이 곧 터질 폭풍의 전조였다. 민준의 삶은 항상 완벽했다. 서울의 IT 거물. 20대의 창업해 30대의 억만장자가 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고급 아파트, 명품 시계, 그리고 끝없는 파티.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20살 때 처음 느꼈던 그 감정. 남자를 향한 끌림.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그것을 묻었다. 나는 정상일 수 있어. 그는 스스로를 속였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스크를 썼다. 수아가 그의 집에 들어온 건 5년 전이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녀. 대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던 23살의 소녀. 민준의 집은 그녀에게 지옥이자 피난처였다. 그의 까칠한 태도. 작은 실수에도 쏟아지는 비난. 하지만 수아는 참았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다. 18살 때 깨달은 여자를 향한 사랑. 엄마가 알면 나를 버릴 텐데. 그녀의 눈물은 항상 화장실 변기 속으로 흘러내렸다. 그 비밀은 우연히 드러났다. 어느 비오는 밤. 민준이 늦게 귀가의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다. 술기운에 그는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왜 남자를 사랑하게 만든 거지? 수아는 청소 중이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사장님. 저도 알아요. 그 느낌.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서로의 상처를, 숨겨진 사랑을. 하지만 그 고백은 민준에게 독이 되었다. 이 여자가 알았어. 내 약점을.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수아가 떠날까봐. 아니, 떠나지 않을까봐. 그는 파티를 계획했다. 자신의 42번째 생일에 수아를 초대해 공개적으로 모욕함으로써 그녀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려 했다. 네가 내 비밀을 퍼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을 짓밟아주마.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 모두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사회적 엘리트. 수아를 샤녀로 소개하고 그녀의 과거를 폭로해 웃음거리로 만들 계획이었다. 파티가 시작되자 방 안은 웃음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민주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쥐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제 집에서 5년째 일하는 충성스러운 하녀 이수아 씨. 손님들의 시선이 수아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민준을 똑바로 마주쳤다. 그 눈빛에 민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수아 씨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계속했다. 그녀는 제 비밀을 알았어요. 제가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방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뭐라고? 민준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계획대로라면 여기서 수아를 비웃으며 끝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용서했어요. 나처럼. 그녀도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았으니까.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사장님.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다. 저도 여자를 사랑해요. 시골에서 쫓겨나 서울로 왔을 때 저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알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곧 환호가 터져나왔다. 민준의 파트너 중 하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민준 형. 나도 그래요. 당신처럼. 그 순간 민준의 세계가 무너지며 다시 세워졌다. 굴욕의 파티는 사랑의 고백으로 변했다. 수아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녹였다.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민준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열정적인 아버지와 온화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어업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노동자였고, 민주는 그를 동경했다. 아들아, 세상은 강한 자가 이겨. 아버지의 말은 민준의 가슴에 새겨졌다. 하지만 10대가 되면서 그 강함은 균열이 생겼다. 학교 친구 준호. 축구를 하며 웃는 그의 미소가 민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민준은 혼자서 고민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마을에서 그런 감정은 죄악이었다. 대학에 들어와 서울로 상경한 민준은 IT 공부를 시작했다. 20살. 첫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밤을 새워 코싱하며 그는 성공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고독이 있었다. 룸메이트와의 어색한 대화, 파티에서 여자들과의 춤. 정상적으로 살아야 해.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첫 연애.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형식적이었다. 그녀의 키스를 받으며 민주는 속으로 울었다. 이게 사랑인가? 28살. 그의 회사가 상장되며 억만장자가 되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인터뷰에서 가족의 사랑의 동기부여라고 말하는 그는 완벽한 남자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펜트하우스의 빈방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그의 눈물을 비추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그 질문은 10년 넘게 그를 괴롭혔다. 수아의 등장으로 모든 게 변했다. 그녀를 고용한 건 우연이었다. 집사 에이전시에서 추천된 검소한 23살 소녀. 수아 씨. 청소는 기본. 프라이버시를 지켜. 민준의 첫 지시는 차가웠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커피를 내오며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할 때 민준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수아가 청소 중 그의 서랍을 열었을 때 발견된 사진. 민준과 옛 친구 준호의 젊은 시절 사진. 뒤에 적힌 영원히. 수아는 그것을 보고 멈췄다. 사장님의 비밀.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민준은 알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네가 봤지? 그걸. 그는 소리쳤다. 수아는 울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그날 밤 비가 쏟아지던 그때 민주는 취해 돌아왔다. 수아야. 나 이상한 놈이야. 그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수아는 앉아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 시골 마을에서 여동생 같은 소녀를 사랑했던 18살의 나날. 엄마가 알았어요. 이상한 년이라고 쫓아냈죠. 두 사람의 눈물이 섞였다. 그날 그들은 동지가 되었다. 그러나 민준의 공포는 컸다.
만약 세상이 알면? 내 모든 게 무너져. 그는 수아를 멀리하려 했다. 더 차갑게 대했다. 작은 실수에 화를 내고. 너 같은 하녀가 뭘 알아? 라고 모욕했다. 수아는 참았다. 민준 씨는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그녀의 마음속 독백이었다. 생일이 다가오며 민준의 계획이 싹텄다. 수아를 파티에 초대해. 그녀를 웃음거리로 만들자. 그러면 그녀는 내 비밀을 영원히 묻을 거야. 그는 초대장을 보냈다. 수아의 손에 쥐어진 그 종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열쇠였다. 파티 전날 민주는 혼자서 연습했다. 수아 씨, 당신은 제 하녀일 뿐입니다. 제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가슴 깊숙이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녀를 용서해.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수아의 삶은 민준의 것과 달리 거칠었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쌀밭 사이에 자리한 그녀의 집. 아버지는 술에 찌든 노동자. 어머니는 가정에 묶인 여인. 수아는 막내로 형제들 사이에서 착한 딸이었다. 학교에서 그녀는 조용했다. 친구들과의 수다. 남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수아야. 내 이상형은? 친구의 질문에 그녀는 웃었다. 글쎄. 모르겠어. 17살 여름. 그 변화가 왔다. 이웃집 소녀. 지은. 16살의 그녀는 수아의 첫사랑이었다. 함께 강가에서 놀며 손을 잡는 그 순간. 지은아. 네가 좋아. 수아의 고백은 속삭임이었다. 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나도. 수아 언니. 그들의 키스는 비밀스러웠다. 마을의 나무 아래. 별빛 아래.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알았다. 이상한 년들. 소란이 일었다. 지은은 다른 마을로 보내졌고 수아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엄마. 미안해요. 고치려고 할게요. 수아의 눈물은 어머니의 가슴을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정상적으로 살아. 결혼해서 아이 낳아. 어머니의 말은 수아의 쇠사슬이 되었다. 18살. 그녀는 서울로 도망쳤다. 여기서라면 숨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공장에서 일하며 룸메이트와의 밤. 수아야. 남자친구 없어. 질문에 그녀는 웃었다. 바빠서. 23살. 민준의 집 고용. 그곳은 안식처였다. 그의 차가운 태도조차 마을의 폭풍보다 나았다.
적어도 여기선 숨을 수 있어. 수아는 청소하며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도 나처럼 고통받아. 그녀는 그를 도우려 했다. 커피에 작은 메모. 오늘도 화이팅.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찢었다. 시간이 흘렀다. 3년. 4년. 수아는 27살이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냈다. 사장님, 저 지은이를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옛사랑. 수아야, 나 결혼했어. 하지만 아직 내 생각해. 그 만남은 수아의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나는 영원히 혼자일까? 그녀는 울었다. 민준이 그걸 봤다. 왜 우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아는 털어놓았다. 사랑했는데. 잃었어요. 민주는 처음으로 안아주었다. 나도 잃었어. 준호를. 그의 이야기. 대학 시절 준호와의 사랑. 그가 떠난 후 나는 벽을 쌓았어.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그날 그들의 유대는 깊어졌다. 하지만 민준의 두려움은 컸다. 만약 누가 알면? 수아, 너도 위험해.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다시 차가운 사장님으로 돌아갔다. 초대장이 온 후 수아의 나날은 불안했다. 굴욕. 그게 뭘까? 그녀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웃으며 버텨야 해. 하지만 가슴은 아팠다. 민준 씨. 왜 나를? 그녀는 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참을 준비를 했다. 파티 전날. 그녀는 옛사진을 봤다. 지은과 함께 찍은 젊은 시절의 미소. 이번에도 강해져야 해. 파티 당일. 수아는 드레스를 입었다. 검은색. 간단한 것. 하녀가 입기엔 과해. 그녀는 웃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창밖의 서울. 그녀의 5년을 되새김. 이 도시가 나를 삼켰지만 나도 살아남았어. 문 앞에 서서 그녀는 심호흡했다. 들어가자. 파티홀은 화려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뿌리고 재즈 음악이 부드럽게 흘렀다. 손님들은 쉰명쯤. 모두 민준의 세계. 사업가, 배우, 정치인. 그들의 대화는 돈과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민준 씨. 올해 실적 대박이시네. 누군가의 칭찬에 민준은 미소 지었다. 운이 좋았죠. 그의 눈은 문 쪽을 향했다. 수아가 들어섰다. 방 안에 시선이 모였다.
그녀의 드레스는 어울리지 않았다. 저 여자 누구? 속삭임이 들렸다. 민주는 그녀를 불렀다. 수아 씨. 이쪽으로.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차가운 그 손길에 수아의 몸이 굳었다. 네. 사장님.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참아. 수아야. 민주는 그녀를 소개했다. 제 충성스러운 하녀예요. 5년째 제 집을 지켜주죠.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녀라니. 재미있네. 한 여자가 와인 잔을 들며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뺨이 달아올랐다. 이게 굴욕인가? 하지만 그녀는 봤다. 민준의 눈. 흔들리는 그 빛. 파티가 진행되며 민준의 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는 수아를 테이블로 데려갔다. 수아 씨. 여기 앉아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녀는 민준의 옆자리에 앉았다. 옆에 남자. 40대 사업가. 하녀분. 서울 생활 어때요? 그의 눈빛은 비웃음이었다. 수아는 대답했다.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술을 따랐다. 수아 씨는 특별해요. 제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의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비밀. 누군가 물었다. 민주는 웃었다. 작은 비밀이죠. 그녀가 청소할 때 제 서랍을 봤거든요. 수아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설마. 지금. 하지만 민주는 멈췄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 비밀은 제 사랑에 관한 거예요. 방 안에 음악이 멎는 듯했다. 손님들의 눈이 커졌다. 수아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민준 씨. 하지만 그는 계속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해요. 20살 때부터 그 감정을 숨겨왔어요. 충격의 파도. 누군가 잔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속삭임이 폭발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내 계획이 아니야. 그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수아는 일어났다. 사장님. 그만. 그녀의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준의 파트너. 젊은 디자이너 태민이 들어왔다. 민준 씨. 나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앞으로 나왔다. 당신의 용기가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브라보.
다른 이가 따라했다. 수아는 민준을 안았다. 봤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수아야. 미안해. 이 파티. 내게 굴욕 주려 했어. 민준의 고백 후. 파티는 혼란이었다. 일부 손님은 떠났다. 이런 데서.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남은 이들. 그들의 눈에는 공감이 스며들었다. 태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민준 씨의 용기. 감사해요. 나도 5년째 숨겨왔어요. 내 파트너와의 사랑을. 그의 말에 또 다른 고백이 터졌다. 젊은 여배우.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수아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게 반전인가? 그녀의 가슴이 벅찼다. 민준은 그녀를 봤다. 수아야. 내 덕분이야. 네가 내 비밀을 알았을 때 난 두려웠어. 하지만 지금 자유로워. 과거의 플래시백이 민준의 머리를 스쳤다. 준호와의 이별. 민준아. 난 직면할 수 없어. 너도 포기해. 그 말에 민준은 벽을 쌓았다. 성공으로. 돈으로. 하지만 수아가 왔을 때 그 벽에 금이 갔다. 너는 나를 봤어. 진짜 나를. 수아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하녀예요. 하지만 오늘 주인공이 됐어요. 웃음이 터졌다. 시골에서 쫓겨난 18살 소녀. 여자를 사랑한 죄로. 하지만 민준 사장님을 만나 배웠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그녀의 눈물에 방안이 울렸다. 태민이 다가왔다. 민준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그의 고백에 민준의 세계가 밝아졌다. 태민아. 나도. 그들의 포옹은 파티의 클라이맥스였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이게 우리의 승리. 하지만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준아. 무슨 소란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앞으로 나갔다. 엄마. 진짜 아들을 봐줘. 그의 설명. 어린 시절부터의 고백.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어머니의 포옹이 민준을 감쌌다. 사랑해. 무조건. 그 순간. 수아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수아야. 돌아와. 용서할게. 10년 만의 화해.
수아는 울었다. 엄마. 파티는 축제로 변했다. 춤추고 이야기 나누는 이들. 민준과 태민. 수아와 새 친구들. 이 밤이 영원하길. 민준의 속삭임이었다. 파티 후.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 빈장과 꽃잎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수아가 청소하려 했지만 민준이 막았다. 오늘은 쉬어. 내 덕분이야. 그의 미소는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수아는 앉았다. 민준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은 창가에 섰다. 태민과 제대로 만나볼게. 그리고 회사. 내 이야기를 공유할까 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지은이를 찾아갈게요. 용서받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길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꿈. 다음 날. 언론이 폭발했다. 억만장자 강민준. LGBT 고백. 헤드라인에 민준의 얼굴. 주가는 떨어졌지만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용기 내세요. 팬레터가 쌓였다. 태민이 왔다. 민준 씨. 같이 헤쳐나가요. 그들의 첫 데이트. 한강 산책. 내 손. 따뜻해. 민준의 속삭임. 수아는 시골로 갔다. 어머니의 집. 문 앞에서 떨었다. 엄마. 포옹이 기다리고 있었다. 딸아. 미안해. 이제 이해. 지은과의 재회. 수아야. 나도 아직 사랑해. 하지만 지은의 삶은 달라졌다. 친구로 지내자. 아픔이었지만 수아는 받아들였다. 성장했어. 나. 서울로 돌아온 수아. 민준의 집을 떠났다. 새 직장 구했어요. 상담소에서. LGBT 청소년 도울게요. 민준은 울었다. 고마워. 수아야. 네가 내 구원자야.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민준의 회사에 다양성 프로그램이 생겼다. 태민과의 관계. 공개되었다. 사랑합니다. 인터뷰에서. 수아의 상담소.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왔다. 언니. 나도. 그래요. 그녀의 미소는 치유였다.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민준의 사업 파트너 중 일부가 떠났다. 이상한 놈. 그 말에 민준은 흔들렸다. 태민아. 후회할까? 태민의 대답. 함께라면. 괜찮아. 수아의 첫 연애.
상담소 동료와 너와 같아. 나. 그들의 키스는 자유로웠다. 1년 후. 민준의 삶은 변했다. 그는 재단을 설립했다. 엘지벳 청소년 지원 재단. 기부금이 모였다. 하지만 내부 갈등이 있었다. 사장님. 이미지 타격이에요. 임원의 말에 민주는 대응했다. 이미지는 돈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의 리더십은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태민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여행. 제주도의 바다. 민준아. 네가 내 영웅이야. 하지만 갈등도. 태민의 질투. 너 아직 과거를 못 잊었어. 준호의 그림자. 민주는 솔직했다. 과거는 과거야. 너만 사랑해. 그들의 화해는 더 단단했다. 수아의 상담소는 성장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한 청소년의 자살 시도. 언니. 왜 나만 이런 거야? 수아는 밤새 안아주었다. 너는 소중해. 나처럼. 살아남을 거야. 그녀의 치유 과정. 어머니와의 대화. 엄마. 감사해. 용서해줘서. 민준과 수아의 재회. 재단 행사. 수아야.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의 우정은 영원했다. 새로운 도전. 법 개정 운동. 한국에서 우리 사랑을 합법화하자. 시위에서 민준의 연설. 나는 강민준. 그리고 나는 게이다. 자랑스럽다. 반대 시위의 함성. 변태. 돌이 날아왔다. 민준의 팔의 상처. 병원에서. 태민의 눈물. 민준아. 포기해. 하지만 민준은 웃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야. 수아의 로맨스. 동료 미경과의 사랑해. 첫 고백. 하지만 미경의 가족 반대. 레즈비언. 끊어. 수아의 선택. 나 선택할게. 사랑을. 시간의 흐름. 2년. 민준 44살. 더 성숙했다. 나는. 이제 나야? 3년째. 위기가 왔다. 민준의 재단. 정부로부터 압박. 동성애 선전 금지. 법안 논의. 민준은 분노했다. 이게 우리나라야. 그는 태민과 싸웠다. 너무 위험해. 태민의 두려움. 민준아. 나 잃을까봐. 수아가 중재했다. 둘 다. 사랑하잖아. 함께 싸워. 세 사람의 밤. 이야기. 나도 두려웠어. 하지만 포기하면 후회해.
수아의 말에 그들은 화해했다. 시위의 날. 비가 내렸다. 민준의 연설. 우리는 인간이야. 사랑은 권리. 군중의 함성. 하지만 폭력. 경찰의 진압. 민준이 체포되었다. 감옥에서. 그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태민의 방문. 기다릴게. 수아의 노력. 변호사 동원. 민준 씨. 나갈게요. 출소 후. 포옹. 고마워. 친구들아. 그 사건은 여론을 바꿨다. 강민준의 용기 기사. 법안이 수정되었다. 개인적 성장. 민준의 책 출간.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 수아의 다큐멘터리. 하녀의 고백. 그녀의 이야기. 영감을 주었다. 미경과의 관계. 결혼식. 수아야. 행복해. 민준의 축하. 태민과의 약속. 우리도. 언젠가. 5년 후. 서울의 봄. 민준 47살. 태민과의 결혼식. 법이 바뀐 한국. 동성결혼합법. 태민아. 영원히. 그들의 키스. 환호소. 수아는 꽃다발을 들었다. 최고의 날이야. 재단은 전국으로 확대. 수아의 상담소. 지부 10곳. 그녀의 어머니. 자원봉사자. 딸아. 네가 빛나. 지은과의 우정. 수아야. 내 덕에 나도 용기 냈어. 민준의 회상. 그 파티. 굴욕이. 구원이 됐어. 수아와의 대화. 우리의 이야기. 많은 사람 변. 그들의 미소. 평화로웠다. 에필로그. 강남 펜트하우스. 민준과 태민. 수아와 미경. 와인 잔 부딪히며. 사랑에 감사해. 서울의 밤하늘. 별이 빛났다. 그들의 여정.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자유였다.